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한 미주입니다. 어젯밤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FOMC 미팅을 보면서 통역을 진행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이 이야기한 내용 중 주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많은 투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바로 금리였습니다. 다들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0.25% 올리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사실 0.25%를 올리겠다는 부분은 시장이 예상한 바와 잘 맞아떨어져서 이러한 부분은 이미 사전적으로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겠습니다. 다음은 금리 인상의 횟수인데요. 시장은 원래 금리 인상을 2022년까지 5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았는데 2022년 5월, 6월, 7월, 9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2022년까지 6번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6번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점도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금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지난 회의인 2021년 12월 15일 때는 분명 2022년 금리를 아무리 올려봤자 약 1.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지면서 꽤나 그 전망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아봤자 2022년 1.25%의 금리를 보고 있었던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중간값으로는 약 1.9% 정도가 될 것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2013년 그리고 2014년의 금리 인상 전망 또한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연준 의장의 말에 따르면 2023년 그리고 2024년의 금리의 중간값은 약 2.8% 정도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먼저 금리를 2022년까지 1.9%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과연 안정이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가가 안정되기까지는 유가가 지금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 물가가 안정이 되려면 먼저 테일러 룰을 통해서 한번 바라볼 건데요. 연준은 2% 정도를 합리적인 금리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CPI는 7.9%인데 쉽게 보기 위해서 한 8%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CPI 8%에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합리적인 금리가 2%이므로 그 차이는 약 6%입니다. 그 말인즉슨 테일러 룰에 의하면은 1%당 6%를 의미하는 것이고 2%라는 합리적인 인플레이션 레이트로 도달하려면은 약 12%까지는 금리가 세팅이 되어야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를 쉽게 높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GDP 대비 부채가 약 120%에 육박하고요. 부채만 해도 33트릴리언 달러이며 지금 현재 내는 이자 비용만 해도 560빌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페드가 1% 정도의 금리를 올릴 때마다 200빌리언 달러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이죠. 이번 질문이 잘못돼서 제가 빠르게 고쳤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0.25% 올렸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0.25% 정도의 상승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금리 자체가 2% 가까이 오른다고 해도 폭락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2% 정도의 금리는 여전히 채권 대비해서 주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 페드가 2%까지 2022년에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안 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태이고 꾸준히 인플레이션이 계속 날아간다면은 그땐 정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예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상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긴 하지만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의장은 다가올 회의인 5월을 시작으로 해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QT입니다. QE와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죠. 과거에는 연준이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었다면은 이것을 QE라고 하고요. 이제는 연준이 채권 사는 것을 서서히 중단하기 시작했고요. 쉽게 말해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 오히려 갖고 있는 채권을 팔면서 돈을 흡수해 나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적 긴축인 QT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소식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미국의 경제가 강한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GDP의 2022년 중간값은 2.8%로 미국의 경제는 매우 강하다고 말을 했으며 2022년에 GDP가 2.8%,
2023년에는 2.2%, 2024년에는 2% 정도로 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취업시장 또한 매우 강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실업률은 2022년 말까지는 약 3.5%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으로는 서플라이 체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다라고 했고요. 오미크론과 물가 상승 그리고 높아진 유가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고요. 그로 인해서 더욱더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연준장이 말하기를 인플레이션은 결국에 나중에는 2% 정도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다만 2%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그 시기가 조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PCE 인플레이션 전망은 예전에 2.6%로 바라보았는데 2022년 PCE 인플레이션의 중간값이 4.3%로 높게 오를 것이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3년, 2014년에는 PCE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조금은 안정이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는 매우 강하며 금리 인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FOMC의 중심 내용은 끝이 납니다. 오늘은 이렇게 FOMC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FOMC 내에서는 적어도 사람들이 충격을 크게 받을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록 5번에서 6번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긴 했지만 시장은 잘 받아들였다고 보고요. 그와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포기를 하면서 러시아와 휴전을 합의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장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주었다고 봅니다. 0.2% 정도의 금리 인상은 사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금리가 2%까지 오른다고 해도 이 또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미국의 부채가 GDP 대비해서 130%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어서 사실 페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페드를 돕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오펙과 협조하는 등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서 유가를 낮추고 금리 인상 외의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낮추어 나중에는 단 2% 정도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 대응을 해놓으셨다면 이제는 오를 때는 즐기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